어제 미국 교회에서 만난 젊은이들 얘기 5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세계에 전도하는 여성 전도사. 어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미국인 교회에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전도하는 요령을 영어로 어제 강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생기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원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설교가 끝나고, 저는 어제 늦게 가서 설교는 잠깐만 들었고, 끝난 다음에 오후 한 2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버님이 목회자인데, 부모님이 목회자인데, 지금 대만에서 목회하신다고 그러고, 이 여성은 대만, 아프리카 이런 데서 전도를 한 경험으로 전도는 요령에 대해서 영어로 어제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또 how,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what,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강의를 자유롭게 하는, 영어를 구사하면서 하는 아주 익사이팅한 어제 강의를 제가 참여하고 각 팀별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귀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무슨 다른 공부를 위해서 박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갔다는데,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여성 전도사가 되었다 합니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여성인데 어제 새로운 사람들의 커피를 타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말을 걸기 시작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시건주에서 온 아가씨입니다. 20대 아가씨인데 언니가, 몇 살 차는 언니가 한국인과 만나서 형부가 한국인 남성이라 부천 어디에 산다는데, 언니가 어떤 정도 언어에 재능이 있냐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하답니다. 그래서 이 번역, 통역을 하면서 한다는데, 참 이게 이 랭귀지의 파워를 느끼게 하는, 성격도 아주 밝고. 그런데 내가 유튜버라고 좀 인터뷰를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유튜브를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카메라 샤이, 얼굴만 약간 올려놨습니다. 랭귀지의 파워입니다. 이게 또 오빠가 하나 있는데 2주엔가 온다는데 또 오빠가 또 기대됩니다. 참 미국 교회 가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좋습니다. 세 번째, 어제 그 전도하는 그 심포지엄에 갔다, 영어로 전도하는 요령하는 심포지엄에 갔다가 내 옆에 앉은 시트메이트인데 2주에 미국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2년 동안 떠난다는데, 내 옆에 앉는데 이 표정이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주 어두운 표정이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얘기를 해보니까 우울증을 알았고,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주변과 모든 연락이 끊기고,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미국을 2주에 떠난다는데, 진짜 아무 안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으로 떠난다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으로 떠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볼 건데, 참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게 대단하고, 삶에 나도 우울증을 알아본 사람인데, 참 그런 나이에 참 어려운 사람이 요즘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생활이 요즘은 다들 어려운 때인데, 이런 때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
참 이게 사람마다 참 이 처해 있는 모든 게 지금 간단하지가 않는 상황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 유튜브에 지금 어제 올려 있는 젊은인데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한다는 한국의 젊은입니다. 아버지의 학대를 이기고 아버지가 어떤 것을 강요했냐면 미국에 가서 그 몰몬교회 대학을 다니라고 강요를 했는데 이 젊은이가 몰몬교는 뭔가 기독교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깨닫고 거기 가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모든 그 권유를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일체 지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그 미국의 정신, 독립정신으로 18살만 되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사고. 저도 옛날에 미국 갔을 때 그런 젊은이들을 몇 사람을 호텔에서 직접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도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 자기 힘으로 견뎌내고 한국에 와서 지금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있다. 제 유튜브에 올라 있는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어려운 걸 그 막노동 같은 그런 거를 지금 하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아주 요즘은 부모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이 부모가 요즘 이 정보화 시대에 똑바로 되려면 엄청난 업데이트를 해야 가능한데 저렇게 잘못된 것을 아들이나 딸한테 강요하는 부모들을 저는 많이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하던 사업을 아들이 물려받는다? 그럼 100% 망합니다. 시절이 변했는데 아버지의 사업을 한다? 제 지금 주변에서 두 사람을 제가 관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용이고 하나는 카나다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친구가 아버지 사업을 지금 물려받는 친구가 둘이 제 생각으로는 100% 아닙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사업은 이미 포화 상태거나 이미 안 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야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한국의 젊은이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에 가는 좋은 찬스가 있어서 미국서 공부를 하고 와서 지금 미국인 교회에서 수시로 설교를 하는 그 전도사 옆에 앉아서 어제 파트너가 돼서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그 정도 영어를 하면 설교를 할 정도 되면 시건방 떨 텐데 전혀 그것이 안 보이는 전혀 미국 놈들하고 다른 우리 그 겸손함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어제 가까이서 인사도 하고 어제 얘기도 듣고 오는 기회가 됐습니다. 미국인 교회를 가면 저같이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인 교회에서 한 2년째 봉사활동을 하다 최근에 그만뒀는데 안 가게 된 이유가 매주 가면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서 제가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설교는 혼자 설교를 한다고 몇 명 앉혀놓고 40-50분간을 하지. 윤석열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얘기를 하지. 2035년에는 우리가 최고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또 어떤 사람은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이가 뭐 미국 가서 영어로 그 연설한 게 대단하다고
서울대학 출신이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이 얘기는 삔또들이 저거 이 관점이 안 맞아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감동이 없는 데는 저는 인연이 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거 감동이 없는데 인생을 어거지로 살아. 그랬더니 뭐 전화가 몇 사람한테, 세 사람한, 대여섯 명 모이는데 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부 디리스트 명단 제거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나 때문에 뭐 누가 교일에 오고 안 오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 설교를 보고 와야지. 설교가 시원찮은데 갈 리가 없죠.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옛날 소리, 어제 소리 하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에 인원은 10명 이내가 최적입니다.